예민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민함이 치료할 병이 아니라 소중한 특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예민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치고 계신가요? 작은 일에도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온한 등대가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예민한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동료와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데 상대방이 평소보다 조금 차갑게 대답합니다.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어제 내가 한 말이 기분 나빴나? 나를 싫어하게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감정도 함께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불안함, 걱정, 자책감, 때로는 억울함까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마치 평온했던 호수에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서 파문이 계속 번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오후가 되어서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 그 순간이 떠오르고 상대방의 표정과 목소리 톤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됩니다. 분명히 평소와 달랐어. 뭔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확신을 굳혀가며 더욱 깊은 감정의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 저녁을 먹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 일이 신경 쓰입니다. 가족이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봐도 괜찮았어 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그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는 더욱 심해집니다. 하루 종일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일시에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작은 일에도 이렇게 힘들어 할까? 다른 사람들은 저런 일로 고민하지도 않을 텐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일은 또 어떻게 그 사람과 마주쳐야 하지? 이런 감정의 폭풍이 한 번 시작되면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태풍이 지나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마음을 휘젓고 다니죠. 그러다 보면 원래 문제였던 것보다 감정 자체가 더 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들은 이런 감정들을 더 강렬하게, 더 오래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로 뭘 그래? 라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진짜로 괴롭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한 건가? 왜 나만 이럴까? 라는 자책까지 더해져서 감정이 더욱 복잡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정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에 휩쓸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놀라운 방법과 현대 과학이 증명한 효과적인 기법들을 통해 감정의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바로 사념초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념초는 4가지 마음 챙김을 의미합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 그리고 법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히 집중해서 살펴볼 것은 수념처, 즉 느낌과 감정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마음은 강물과 같다. 때로는 잔잔하게 흐르고 때로는 거세게 흘러내린다. 현명한 사람은 강에 뛰어들어 물살과 싸우지 않는다. 대신 강가에 서서 물의 흐름을 지켜본다. 그러면 물이 언제 잔잔해지는지, 언제 거세지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에는 감정을 다루는 핵심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감정과 싸우거나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때로는 거세게 흘러내리는 물의 흐름을 지켜보라. 이 말씀에는 감정과 싸우거나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때로는 거세게 흘러내리는 물의 흐름을 지켜보라. 감정과 싸우거나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때로는 거세게 흘러내리는 물의 흐름을 지켜보라.
감정을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이,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듯이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여기서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는 감정 자체를 의미합니다. 누군가 차갑게 대하면 속상한 감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그 감정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내는 추가적인 고통입니다. 왜 나는 이런 일로 속상해하지? 나는 정말 한심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틀림없어. 내일부터 어떻게 얼굴을 보고 다니지? 이런 생각들이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이렇게 말하라. 아,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아, 지금 슬픔이 일어나고 있구나. 아, 지금 불안이 일어나고 있구나.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맞이하듯이 그 감정을 인사하라.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슬프면 안 되는데, 불안해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감정과 싸우게 됩니다. 그냥 지금 이런 감정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명상을 하는데 자꾸 잡념이 일어나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명상을 할 때마다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서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을 멈출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연못 속의 물고기를 보라.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마라. 대신 연못가에 앉아서 물고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라. 그러면 물고기의 습성을 알게 되고 언제 조용해지는지도 알게 된다. 이 이야기에서 물고기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의미합니다. 생각과 감정을 억지로 멈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라는 것이죠. 경전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일어나고 머물다가 사라진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일어나는 것도 자연스럽고 사라지는 것도 자연스럽다. 현명한 사람은 이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런 실용적인 조언도 주셨습니다.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는 호흡에 집중하라.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다. 호흡을 따라가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지혜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릴 수는 있지만 하늘 자체를 더럽힐 수는 없다. 감정이 마음을 흔들 수는 있지만 마음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다.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이 감정이 지나가면 다시 평온한 마음이 드러난다. 이제 현대 뇌과학이 발견한 마음 챙김의 놀라운 효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2500년 된 가르침이 21세기 과학기술로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먼저 뇌 영상 연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을 8주간 실시한 사람들의 뇌를 촬영한 결과 놀라운 변화가 발견되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전전두엽의 활동이 현저히 증가했고 반대로 스트레스와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과도한 반응은 줄어들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편도체는 우리가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뇌 부위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이 편도체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서 작은 자극에도 큰 감정적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을 통해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면 전전두엽이 편도체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더 잘하게 됩니다. 마치 현명한 어른이 흥분한 아이를 달래는 것과 같은 일이 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한 연구 결과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한 그룹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30, 50% 정도 감소했습니다. 또한 이 효과는 명상을 하지 않는 일상 시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면역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놀랍습니다. 정기적으로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감기나 독감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았고, 만약 병에 걸리더라도 회복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이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키는데, 마음 챙김이 이런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수면의 질에 대한 연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났으며 중간에 깨는 횟수도 감소했습니다. 특히 잠자리에서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되풀이해서 생각하는 반추 사고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주의력과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되었는데, 8주간의 마음챙김 훈련 후 주의력 지속 시간이 평균 40% 향상되었고, 멀티태스킹 능력도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마음챙김을 통해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감정 조절 능력에 대한 연구 결과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강한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되는 시간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예민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음 챙김이 미치는 효과를 따로 연구한 결과도 있습니다. 고감수성자들이 마음 챙김을 실천했을 때 일반인들보다도 더 큰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원래부터 내적 경험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마음 챙김 기법을 더 쉽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신경가소성 연구에 따르면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변화하고 발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 챙김을 통한 뇌의 긍정적 변화는 연습 시작 후 불과 2, 3주 만에도 관찰되기 시작하고,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런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명상법을 배울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 즉시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지금 실망하고 있구나. 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언어 중추가 활성화되어 감정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화가 난다 대신 서운하다, 억울하다, 당황스럽다, 좌절스럽다 등으로 세밀하게 구분해 보세요.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할수록 그 감정을 다루기가 쉬워집니다. 둘째, 몸의 감각을 통해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감정은 항상 몸의 어딘가에서 물리적인 감각으로 나타납니다. 화가 날 때는 가슴이 답답하거나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고, 불안할 때는 심장이 빨리 뛰거나 손에 땀이 나며, 슬플 때는 목구멍이 메이거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몸의 감각들을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지금 가슴이 답답하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네. 턱을 꽉 물고 있었네. 이렇게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동시에 그 부위의 힘을 살짝 빼보세요. 셋째, 3, 5, 7 호흡법을 활용해 보세요.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3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쉬고 5초 동안 잠시 멈추었다가 7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이를 3, 5번 반복하면 신경계가 안정되고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죠. 넷째, 지금 여기 기법을 사용해 보세요. 감정에 휩쓸릴 때 즉시 주변 환경을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지금 나는 사무실에 앉아 있다. 형광등 불빛이 보인다. 에어컨 소리가 들린다. 의자의 등받이가 등에 닿는 느낌이 있다. 책상 위에 컴퓨터가 있다. 이렇게 오감을 통해 현재 환경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서 현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감정을 날씨에 비유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네. 지금 내 마음 하늘이 흐리네. 지금 내 마음에 번개가 치고 있네. 라고 표현해 보세요. 날씨는 계속 변하는 것처럼 감정도 계속 변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폭풍우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다시 맑은 날이 오듯이 지금의 힘든 감정도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끝에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오늘 경험한 감정들을 기록해 보세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났고 그때 몸에서는 어떤 감각이 있었으며 그 감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등을 간단히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만의 감정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자주 일어나는지, 어떤 방법으로 대처했을 때 더 빨리 회복되는지 등을 알게 되죠. 일곱째, 자비로운 내적 대화를 연습해 보세요. 감정이 일어날 때 자신을 비판하지 말고 친한 친구를 위로하듯이 자신에게 말해 보세요. 괜찮아.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감정도 곧 지나갈 거야. 이런 자비로운 대화는 감정의 강도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자존감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하지 말고 감정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부처님의 사념초 가르침과 현대 뇌과학이 모두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감정과 싸우지 말고 감정과 함께 춤을 추라는 것이죠. 마음 챙김을 통한 감정 조절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3주 내에 감정 조절 능력의 향상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집착에서 벗어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민한 마음으로 인해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에 붙잡혀 있을 때 어떻게 그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감정의 파도를 피하려 하지 마시고 그 파도를 타는 지혜로운 서퍼가 되어보세요. 여러분의 예민한 마음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